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두고 있어서 좀 네네, 떡이 좀 하시면. 많이 탈립니까? 네. 여기서? 어릴 때 먹던 떡이 입에 맞아갖고 네. 새로운 거는 좀 네. 아주 익숙하지가 않았어. 그래요. 그리고 아니 술맛이 쭉에 맥주 오르게 네. 맥주 오르게 네. 이거 보겠습니다. 지난 25일 JTBC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래시장 방문 영상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재확인 결과 해당 발언은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뛰겠습니다였습니다. 현장음과 섞인 발언을 옮기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영상물에 대해서 보다 꼼꼼한 확인 절차 거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혼선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뛰겠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대체 이게 몇 번째일까요? 왜 매번 대통령의 실언을 국민들이 강제 듣기 평가를 당하며 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역대 이렇게 말실수를 많이 하는 대통령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바이든 날리면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실언들, 이걸 또 해명하고 무마하기 위해 가진 애를 써야만 하는 대통령실이 불쌍하게 느껴지는데요. 우겨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국가 지도자의 말 한마디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번에는 배추를 매출이라고 우겨대기 시작했는데요. 듣고 또 들어봐도 윤 대통령은 배추라고 말했습니다. 설마 대통령이 배춧값을 올리겠다고 했겠나 싶은데요. 하지만 전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이 매출 오르게 해주겠다고 발언을 했다면 그게 더 이상하게 들립니다. 대통령이 무슨 재주로 매출을 올려준다고 말한 걸까요?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배추 오르게라고 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게 아닐까요? 물론 실언이었겠죠. 그러면 바로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으면 됩니다. 대통령의 말은 불가역적인 성역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무오류 무결점의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아니라고 우기는 순간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고발을 해야 할 일일까요? 언제까지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배추로 들렸다는 주장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기재해 자막을 송출한 JTBC 제작진이 28일 시청자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혼선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이날 오후 방송된 뉴스룸에서 강지영 앵커가 지난 25일 JTBC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윤 대통령의 재래시장 방문 영상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고 전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강 앵커는 재확인 결과 해당 발언은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뛰겠습니다였다며 현장음과 섞인 발언을 옮기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영상물에 대해 보다 꼼꼼한 확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기도 의정부 제1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막이 들어간 영상이 퍼지면서 김재현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하현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등 야당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비난했는데요. 이에 국힘당은 JTBC 제작진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당미디어 법률단은 해당 부분 직전에는 채소가게 방문 장면에서 배추 물가를 걱정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잘못된 자막을 삽입해 배추 오르게 자막이 실제 발언인 것처럼 왜곡했다. 김 전 의원, 하 전 부대변인 등 야당 인사들은 해당 영상을 인용해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허위 자막이 삽입된 영상으로 인해 윤 대통령이 물가를 올리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됐다며 영상 내용과 전후 맥락을 비춰봤을 때
이번 허위 자막 삽입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의도적 자막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시 말하지만 실언, 말실수를 했다면 사과하고 바로잡으면 됩니다. 제발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방탄하느라 못하는 정권 견제와 심판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신이 민주당 당대표로 있을 때 뭐하다가 이제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말을 하는 자신이 부끄럽지 않을까요? 민주당을 나온 이낙연 씨와 비명계 탈당파가 공동 창당에 합의했습니다. 낙지와 수박의 결합으로 낙지 수박당이 탄생한 건데요. 결국 이러려고 탈당한 거죠.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에 앞서 지지 기반이 비슷한 정당끼리 우선 헤쳐 모이는 중텐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가칭 미래개혁당이라는 당명을 발표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무임승차라고 지적하는 등 주도권 갈등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개혁이라는 단어 사용을 놓고 쌈박질이 시작된 겁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 연합이 결국 공동 창당을 결정했는데요. 당명은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설 연휴 전인 2월 4일 창당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연대를 희망해온 유승민 전 의원은 당을 지키겠다며 국힘당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며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24년 전 처음으로 야당이 된 한국당에 입당했다며 처음이나 지금이나 이 당에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유 전 의원은 그동안 국힘당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해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모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말해왔는데요. 하지만 유 전 의원의 거취 표명으로 이는 불발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유 전 의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상징적인 분이 됐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대권 후보급의 분이고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제3신당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제3신당의 무게감이 확 올라갈 거는 같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결심을 안 했다면 과연 유승민 전 대표가 탈당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참모라면 유승민 전 대표 못 나가게 막겠어요. 네. 그게 이제 제3신당의 김을 빼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봐라, 유승민도 안 나갔지 않냐. 제3신당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유승민 의원을 당에서 중요한 곳에 좋은 곳에 공천을 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걸림돌은 하나 있죠. 어떤 거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 전 대표를 정말 싫어하잖아요. 네. 잘 설득할 수 있느냐가 문제 같아요. 네. 2016년에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당대표랑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을 우리가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자라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네. 실행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 분위기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할매가 김종인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김종인을 데리고 오려고 그러냐고 데리고 오기만 해봐라 니들하고는 완전히 끝이다 막 온갖 협박을 다 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나랑 완전 갈라쓰겠다는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아이 그래 이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은 네.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활동의 영역폭이 넓어지는 거죠.